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우리 오늘 그 질적연구 방법론 특강 1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어떻게 이렇게 그 질적연구법 특강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질적연구는 사실 간단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관심 갖고 봐주셔서 즐겁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여러 대학원생, 그 다음에 또 우리 스포츠와 체육, 레저를 전공하는 많은 대학원생들한테 무료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는데 질적연구법 특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다시 좀 질적연구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평가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좀 이야기해 보면 그 질적 연구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질적 연구라는 것은 현상을 꼼꼼하게 보고 이게 듣는 것. 그 우리가 이걸 견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견문이 기본적인 그러한 연구법을 우리는 질적 연구법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연구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영어로 as it is라고 그랬죠. 그렇게 묘사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그 박웅현 선생님 책에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견문을 해라. 똑같습니다. 질적 연구자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보려는 걸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다라는 개념이 이런 거죠. 그냥 본다는 건 영어로 see죠. 그런데 꼼꼼히 본다는 것은 우리가 watch라고 그러죠. 텔레비전은 우리가 watch한다고 그러죠. see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부산 여행 가고 우리 목포 여행 가면 어때요? 그냥 우리 그냥 쑥쑥 뭐 그냥 차 타고 쑥쑥 지나갈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려가지고 조금 뭐 유명한 뭐 온천장 이런 데도 직접 가서 걸어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쑥 지나가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겠죠. 해외여행도 가서 여러분들이 좀 즐거우려면 꼼꼼히 봐야 돼요. 골목도 들어가 보고 그래야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연구전 때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진짜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장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봐서 뭐 체코의 어떤 골목, 프라하의 골목 같은데 조금 오래 있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시간이 많다면 이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예전에 수백 년 동안 이 그 초인종이 없었겠죠. 문 갖고 똑똑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양들이라든지 그 마모된 상태에 이렇게 수백 년이 내려온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거를 사진도 찍어보고 저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그 3, 400년 전 그 체코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의 귀족들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좀 뭐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견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 보면요, 김용택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와 일반적인 사과와 우리가 보는 사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꼼꼼히 이거를 들고서 봐서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는 그 사과는 정말 달라지는 개념이 되겠죠.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사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멀리 떠나면 소중함을 느꼈듯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그냥 큰 의미를 못 느끼지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계속적으로 좀 인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더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더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 테마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러한 연구들 테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운동하기 싫어하는 중학생을
운동 좋아하는 학생으로 만들기. 이러한 연구들도 대표적인 질적 연구 테마겠죠. 또는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여자 청소년들의 생활, 취업 준비하는 체육 전공 4학년들의 심리적 압박감, 또 이거죠. 뭐 창업을 하는 체육 전공자들의 어려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체육학 대학 시간 강사의 삶, 또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문화 기술지를 통한 체육 수업 성찰. 지금 얘기했던 이런 5가지가 대표적인 질적 연구 테마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체육학과 와 스포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러한 어떤 그 주제들을 드리는데요. 이런 주제말로 대표적으로 질적 연구로만 풀어낼 수 있는, 아니 질적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근거 이론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거 이론은 1967년 스트라우스와 글레이저라는 학자가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이론적 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하나의 실체적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연구 방법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문제나 경험의 다양성이나 풍부함을 탐구하여서 실무적으로 용이한 소위 말하는 미들 레인지 티어리를 개발한다는 것이 이 근거 이론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거 이론의 방법에 대한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로 개념적인 틀이 기존 연구 결과물의 종합이 아닌 실자료를 통해서 개발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얻어지는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 나가고자 추구하는 것이 근거 이론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단위, 유니트의 기술보다는 사회 현상의 주 과정, 프로세스에 집중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감, 영어로 becoming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근거 이론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료 수집에 대한 그 전략은 도출되는 이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료 수집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하고 메모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메모가 근거 이론 방법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연구 수집과 전략의 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각 자료는 타 자료와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지속적 비교라는 키워드가 근거 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근거 이론 방법은 언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연구가 있었죠. 스노보드 마니아의 해외 스키장 장소 귀속감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타학교 교수로 있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제 제자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건데, 이런 관점이 있어요. 스노보드 마니아들은 왜 해외 특정 스키장에서 장소 귀속감이라는 느낌을 가질까? 그게 왜 어떻게 형성될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적 방법의 슈코딩 분석 기법을 기본으로 했고, 이거를 통해서 이론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중요한 개념이 코딩 그 패러다임에서 인과적 조건, 상황적 맥락,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에 대한 다이아그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거 이론, 이제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근거 이론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 이론, 여러분들 요 근거 이론 갖고 질적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근거 이론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 논문도 뭐 굉장히 많이 10편 가까이 지도를 했어요. 우리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그림은 출력하셔서 갖고 계셔야 돼요. 요게 지금 중요한 틀이 5가지, 아니, 중요한 틀이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6가지가 뭐냐면 상황적 맥락,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상호작용 전략, 그 중간에 이제 중재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게 된다.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상황적 맥락보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인과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인과적 조건은 이렇게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께 외우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우리가 통계 양적 연구와 달리 외우란 말은 여러분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술 강의처럼 특강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인과적 조건은 캐주얼 컨디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이다. 그 뭐에 대한 원인이냐? 우리 논문 주 테마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에요. 장소 귀속감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 이게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원인이다. 두 번째 상황적 맥락은 인과 조건. 인과 조건이 뭐라 그랬죠? 캐주얼 컨디션이라죠. 이 캐주얼 컨디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강화라는 건 보통 뭐예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되게 만드는 원인과 상황을 상황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서의 그 스노보드 마니아로서 장소 귀속감이 생겨났는데 그걸 더 강화시킬 만한 원인을 상황적 맥락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아주 뭐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현상은 뭐냐면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내 분석의 주제를 우리는 중심 현상, 피노메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전략은 중심 현상 다음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상호작용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현상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상호작용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재적 조건은 중요한 게 중재적 조건이라는 것은 네거티브 조건이 될 확률이 높다. 이거를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중재적 조건은 마이너스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중재적 조건은 네거티브한 그런 확률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중재적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재적인 어떤 중심 현상이 일어나는 데서의 네거티브적 상황들을 우리는 중재적 조건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재적 조건이 거치고 나서 상호작용 전략은 결국은 이러한 중재 조건이 어떻게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협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 현상이 있고 중재적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전략이 있어서 얘 세 개가 상호작용을 만들어지고 난 결과가 우리 여기 도표 맨 마지막에 나온 소위 말하는 consequence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좀 마이너스적 관점이 많이 되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마이너스적 요인을 갖고 있는 게 중재적 조건은 이제 중심 현상과 상호작용 전략 사이에 마이너스적 요인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요. 상황적 맥락도 약간의 어떤 마이너스적 관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적 요인도 대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재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근거 이론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근거 이론은 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려서 이제 개방 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큰 틀에서 이 추코딩이라는 그 개념 또는 개방 코딩의 개념 이런 것들 이야기 전에 근거 이론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그 6가지 맥락, 인과적 조건, 상황적 맥락,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결과,
요거는 머릿속에 좀 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18강의 핵심은 이제 근거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근거이론에 대한 이제 개괄적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 6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잊지 말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근거이론 설명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